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좀 중요한 부분, 또 질문이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오늘 마이크를 켰습니다. 김여사 운전 레슨 8번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그때 이제 도로 우선순위라든가 뭐 도로 그 과실 비율 얘기하던 중에 그 신호대기 정차 중에는 미션은 꼭 N으로 해달라, 이런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들 말들이 많죠. N에 놓는 것이 좋다, D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뭐 의견들이 많은데, 대개 보면 거기에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이제 정비에 관련돼 보면 자동차를 설계하셨다거나 이런 자동차 전문가들인데, 뭐 다 N과 D에 대해서 뭐 다 맞는 얘기들을 다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누굽니까? 저는 교통사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교통사고 관련돼서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이제 그 집중적으로 저는 N에 놓고 있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이제 그쪽에서 기계적으로 기계적이나 뭐 연료 부분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분들은, 이제 정비를 전공하셨고 그런 분들은 연료 절감의 기준으로 연료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N에 놓는 것이 좋다. 보통 뭐 기계적 고장을 좀 아무래도 줄이기 위해서는 N에 놓는 것이 좋다. 또 어떤 분들은 그건 차이가 없다, N에 놓나 D에 놓나 어차피 N에 놓고 있다가 하는 것하고 D에 놓고 있다 하는 것이 어떤 기술적으로는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쁠 수가 있고, 서로가 그래서 엔진과 미션 사이에서 서로 주고받는 부하 부분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다 맞는 설명이지만 그 내용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N에 놓고 있다가 D를 놓고 가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죠. 근데 그걸 넣고 빼는 과정에서 그 미션 내부에 이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이제 자꾸 작동을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 작동으로 인한 이제 마모를 줄이자, 막 이런 취지인 것 같고, 그걸 이제 밸브 바디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D에 놓고 N에 놓고 할 때 또 밸브 바디 외에도 이제 N에 놓고 있다가 갑자기 D에 놓고 브레이크를 악셀레를 딱 밟으면 이 N에서 D로 착 하면서 그 클러치가 작동을 해서 딱 클러치가 접촉되는 부분 후에 악셀을 밟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딱 안착이 되기 전에 시켜서 덜컥 하는 이런 느낌이 오기 전에 딱 밟아버리면은 급격히 접촉이 하면서 이제 클러치류가 망가지게 되겠죠. 미션 안에 클러치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정도 사용을 하면 망가지기 때문에 교환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밸브 바디라는 건 아주 기름의 흐름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뒤에 놓는 N에 따라서 그 기름의 흐름 방향을 바꾸게 함으로써 모두 안에 기계적 작동을 하는 거니까, 그것도 자주 넣었다 뺐다 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이제 고장이 잦아지겠다, 막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큰 대소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N에 놓고 있는 것이 좋다는 뜻은, 미리 D에 놓고 N에 놓고 D에 놓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면 이 1차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이 차가 D에 놓고 있으면 내가 정신을 잃거나 거기서 악셀을 밟거나 하게 되면은 급발진에 준하는 정도의 상황으로 차가 1차 사고와 2차 사고, 3차 사고를 또 일으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N에 놓고 있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면 차가 1차 사고에서 정지하면 그로 끝나는데, 이게 D에 놓고 있다가 만약에 사고가 딱 뒤에서 받쳐서 차가 튕겨져 나가면서 내 발이 악셀을 밟는다든가 이러면은 차가 급발진을 또 하겠죠. 또 내가 정신을 잃으면은 어디 제어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탁 튕기면서 발이 글로 눌리는데 어떻게 그걸 피하겠습니까? 사람의 의지로는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N에 놓고 만약에 이제 신호가 들어오면 그때 D에 놓고 뒤에서 빵빵 거리든지 말든지 브레이크를 밟고 이제 N에서 D를 딱 넣으면 덜컥하고 걸리는 느낌을 내 몸으로 느낀 다음에 이제 D를 밟아서 이제 출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래서 너무 일찍 그냥 악셀을 이제 턱 걸린 느낌 없이 악셀을 너무 일찍 밟아버리면 충격음이 발생을 하는데, 그 충격음이 결국은 이제 미션 내에
클러치를 상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면 뭐 큰 적이 없이 그냥 가장 안전하게 이렇게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좀 몇 가지 더 좀 말씀을 팁을 말씀을 드리면, 이 디젤 차는 이 연료 필터라는 게 이제 들어가는데, 연료 필터 쪽에 디젤을 오래 쓰다 보면 이제 얼음이 고여서 그 필터 밑에 고여 있다가 그 얼음으로 인해서 연료의 공급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젤 타시는 분은 그냥 무작정 타시지 마시고, 대략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책에 나오는 건 그거하고는 더 다르지만 한 4만 킬로. 보통 사람이 1년에 보통 평균 2만 킬로를 타거든요. 그럼 한 4만 킬로, 2년 정도 타면은 정비 공장에 엔진 오일 교환하러 들어갔을 때 그 연료 필터 좀 갈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갈아주거든요. 그런 게 나중에 이제 강원도나 이런 데 놀러 갔다가 그런 거 안 갈고 있다가 막 너무 추운 날이 닥치게 되면은 연료 거기가 얼어가지고 연료 공급이 안 되면 시동이 안 걸리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이 아는 상식 중에 이제 모르는 상식 중에 하나가, 요즘에 미션 오일 안 갈고 노 교환으로 탄다, 이런 미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미션 오일 갈아야 됩니다. 이제 어쩐 것들은 미션 오일 점검하는 이 꼬지도 없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봐서, 저 같은 경우 기준으로는 한 6만 킬로, 그럼 한 3년 탄 거죠. 항상 3년 타면 반드시 미션을 교환해 주시는 것이 이 차를 오래 탈 수 있는 그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후륜차, 예를 들어서 체험한 계통이라든가, 그 다음에 현대에서 제네시스 계통이라든가, 이거 다 후륜 구동차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뒤에 대우가 있어요. 정확한 명칭은 디퍼렌셜 기어라고 그러는데, 대우. 뒷바퀴로 오는 대우 오일도, 이제 기계 오일도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고 갈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제 생각에는 한 6만 킬로, 한 3년 타면, 그래서 하게 되면은 이제 그냥 그런 거 없이 타다 보면은, 대우 오일 갈다 보면은 이제 그 프로펠러 샤프트의 동력 축이죠. 거기 들어가는 이제 베어링이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 거기 관련된 것들도 발견을 하게 돼요. 갈면서. 그러면 이제 그것도 같이 좀 봐달라고. 안 해도 이제 기술자들은 그거 보고 확인을 하거든요. 그럼 그런 데서 오는 고장 같은 거는 장거리 나갔을 때 한번 섰버리면 꼼짝없이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적으로 더 추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 보험과 관련된 부분을 하는 중에 전에 말씀드렸던 그 김여자 운전 레슨 관련해서 그 질문이 많으신 부분이 있는 부분은 이제 한 번씩 조금씩 이렇게 한번 더 섞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